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난항을 겪으며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문회 없이 임명됐습니다. 민주당은 인사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진 외교장관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두 장관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며 북한의 대화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조웅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령 등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을 심의 선정하는 대통령실 새 이름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부터 한 달간 대국민 공모로 새 이름을 접수했습니다. 약 3만 건이 응모됐는데 5개가 후보작으로 추려졌습니다.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 22가가 후보군입니다. 최근 미국 남서부 주요 도시에 심상치 않은 폭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허리케인이나 홍수 등의 기후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은 만큼 사회적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냉전 종식 후 감축돼 왔던 전 세계 핵무기가 향후 10년 동안 다시 증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핵탄두 20개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최대 55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상당수 국가가 여전히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첫 100일 동안 화석 연료 수출로 우리 돈 약 125조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비용으로 쓰는 돈보다 더 많이 번다고 합니다.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부산의 한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던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범칙금이 부과됐는데 거기에 불만을 품고 인화성 물질이든 페트병을 들고 파출소를 찾아가 불을 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회에 대한 맞불 성격인데 집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0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신고된 상태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오늘로 8일째 이어지면서 산업 현장은 벌써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철강 회사인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선제 공장과 냉연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주택용과 일반용 가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4.2% 오릅니다. 가정 월 평균 사용량을 감안하면 한 달 가스 요금이 1,340원 오르는 셈입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이미 예고됐던 것입니다.